여러분, 저희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지혜를 나누어 드릴 그런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지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그런 주제를 찾기 위해서 저희 강연의 제목을 갖다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학생들 많은데 혹시 이 말을 들은 분들 한번 좀 박수 좀 쳐주시겠어요? 네, 많이 들으신.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없는 것 같네요. 또 여기저기 어른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에 숨어 있는 우리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감히 이러한 자리에 나서서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학자로서 조금 명성을 갖다 얻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근데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교수님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질문이 있으면 모범 답안이 있는데요, 아마 기자들이 어떤 모범 답안을 원했을까요? 기자들은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원했을 텐데, 불행히도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이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아마 유치원 때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소망이 안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아마 초등학교 남자 학생의 반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반은 장군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됐었으면 아마 요새 참 어려운 시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고 싶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은 법관이 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고, 어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억들이 이제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진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과 문과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하고 수학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과를 택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제가 대학을 갔던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은 미래의 직업이냐고 물어보게 되면은 엔지니어가 되라, 공학도가 되라, 그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휩쓸려서 좋다, 나는 이제는 공학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와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알려진 지식을 갖고 그것을 응용하는 그런 공학도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어떤 과학도가 나한테 더 적성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25살쯤 돼서 과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적성에 맞는 것을 30년 하니까 이제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과학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좋은 진로로 열심히 뛰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자기의 적성을 갖다가 발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얘기를 좀 바꿔서 우리 그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갖다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그 언론사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퀴즈쇼에서 1980년대는 과연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은 아마 저와 비슷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과학자,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MF가 와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를 갖다 선호했냐면 의사, 변호사, 선생님,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다가 저희가 희망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요새 사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은 안정된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 이런 직업을 갖다가 어린이한테 자꾸 저희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답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요. 그 이외에 보니까 연예인이 2위고 운동선수가 3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래 희망인데요. 다음은 우리 10대 학생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이 뭘까요? 했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당연히 1위가 연예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서 너 노래 참 잘 부른다, 너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과연 가수의 길을 걷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학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가수의 길로 걷도록 내버려 둘 거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가수의 길을 가겠습니까? 뭐 그러신 분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용감하게 있는데 전부들 수줍어서 박수를 못 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너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위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3위는 화려한 조명 안에 팬들의 함성을 듣고 싶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2위와 1위는 비슷했었습니다. 2위는 예능 등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할 때, 1위는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을 볼 때, 그러니까 50% 이상이 돈을 벌고 싶어서 연예인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과연 연예인들 돈 많이 벌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자기 미래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직업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즐겁고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어야 되고 또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면 다 아시죠? 과학자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는 사람들이세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또는 실험으로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자가 돼서 좋은 그런 장점은 이런 5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연구를 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 인류의 지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율성이 높아서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포지션이 중요해질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여행들을 합니다. 학회를 참석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듣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러한데 관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하는 사람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죠. 제임스 사이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활동하는 무대는 월스트리트입니다, 미국에서. 이분은 여기 가시기 전에는 원래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셨는데 1년에 얼마를 버냐면은 2006년에 15억 불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바로 수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은 과학을 하면 비록 과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 됩니다. 자기의 재능에 맞아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능이라는 것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과학자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비교적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에 누가 얘기를 할 때 아주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한번 과학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다 세워놨고요. 여기다 놓고서 줄을 놓고서 줄을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런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좀 이상하죠? Here's how it works. 아하, 별거 아니죠?
자, 바로 이런 것이 호기심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려는 것이 호기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자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그래서 너 뭐 되고 싶냐 하면은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물어보면은 그 필드가 이미 굉장히 발전을 했고 요새 잘 나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가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활동을 할 때는 그때는 그 분야가 이제 더 이상 잘 나가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정립된 분야는 거기서 훌륭한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과학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문제를 만들고 그걸 푸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 입시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 반복식인 주입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잘 풉니다. 근데 좋은 문제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사실 노벨상을 받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문제를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과학자로서 앞으로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디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이처럼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럽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좀 겁을 냅니다. 그래서 저 항상 생각할 때 제가 훨씬 더 말을 잘했으면 훨씬 더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데서 굉장히 소홀했던 그러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러분이 야구 선수가 돼서 진짜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저리그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지는 메이저리그에 속해서 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실은 기초과학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투자도 좀 부족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러한 그룹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초과학에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기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위대한 과학자 슬라이드 3명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이분이 뭐 하셨죠? 상대성의 이론 다 아시죠? 상대성의 수식에서 그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가 E = mc 스퀘어에서 즉 질량이 변하면은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한 과학자가 갖고 있던 지적 호기심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원자핵 에너지나 또는 핵융합 에너지와 같은 그런 풍부한 에너지를 선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계신 분은 누굴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한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즉 이러한 과학자의 신념이 진실을 넘어가지고 이제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을 갖다가 이루게 하는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과학자는 누굴까요? 바로 파스텔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그 진리 탐구의 그 노력이 이제 기초과학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의학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건강한 삶을 크게 기여를 한 걸로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과학자가 돼서 훌륭한 업적을 내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명예를 갖다가 주는 것과 또 안락한 삶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류에게 풍부한 그런 새로운 자원과 꿈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얻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학자도 괜찮은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볼 때 그런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